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68쪽. 문제 9번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왕 때로 처음으로 명령을 내려 노비들을 자세히 살펴서 원래 노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태조 이래 동신들이 탄식하고 원망하였지만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대목 황후께서 간절하게 말리셨으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한 노비들이 힘을 얻어서 존귀한 이들을 업심여겼으며 앞다투어 거짓을 꾸며내 몰래 주인의 모함을 이루다 해를 쏟을 정도였습니다. 강종이죠. 노비 안건법입니다. 노비가 안전한지 검사에서, 즉 통일 과정 중에 일부 양인들이 노비가 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안전한지 검사에서 풀어주겠노라. 강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별무반을 보내 여진족을 정벌하였다. 의종입니다. 별무반을 만든 사람은 숙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의 아들 예종 때 숙종이 죽고 별무반을 이용해서 여진을 정벌하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별무반을 만들게 된 동기 또는 원인, 계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진을 공격했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만든 게 뭐예요? 별무반입니다.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국의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입니다. 성종 때 처음으로 12목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즉 목사가 파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파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3번 후주에서 귀한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여기죠.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답은 3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복의 땅을 수복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공민왕입니다. 5번째, 관학진흥을 위하여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칠제는 우리 알다시피 구제학당을 좀 모방했다고 그럴까요? 최충 같은 사람들이 만든 구제학당을 모방해서 만든 게 이제 칠제가 되겠죠. 네, 이건 예종이 되겠습니다. 칠제가 설치되었다. 일종의 관학진흥적이다. 국자감내에 건물을 몇 개 더 지었다는 얘기죠. 몇 개를 더 지었죠? 건물을 7개를 더 지어서 차별 레벨업 수업을 하게 되었다. 차등 수업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전부 다 동등한 실력이 일정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격차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등급에 맞게끔 수업을 하게끔 만들었다. 관학진흥증의 하나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갑니다. 다음 밑줄 진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골라주세요. 왕이 말하기를 짐이 정무를 새로이 하게 되어 혹시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 두렵다. 중앙의 옥풍사님 관리들은 각자 상서를 올려 정치 옳고 그름을 논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에 최승로가 뜻을 받아들였다. 최승로 나오면 무조건 성종입니다. 이거 시무 18조. 자,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죠? 관학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양형구를 만들었다. 양형구 여기입니다. 의종입니다. 장학금이죠. 두 번째, 빈민구제를 구하게 흑창은 태조입니다. 흑창은 태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쌍지의 근이 강정이 되겠죠. 계속 반복되는 지문들이. 전국의 주요도 12목을 설치하고 성종, 답이 여기 되겠죠. 답은 4번. 전민 변정도감을 두어 권모세력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권모세력도 토지를 전부 다 빼앗았죠. 점탈했다고 그러죠. 네. 토지를 점탈했다. 전문용어로 빼앗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빼앗았다. 네. 전민 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건 처음 설치된 거 원종 때죠. 충렬왕, 공민왕, 우왕, 창왕시 전부 다 존재했던 게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어디죠? 공민왕 때가 그나마 제일 성공한 케이스죠. 나머지는 다 실패하죠. 네. 그나마 공민대왕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성공하나요? 신돈의 등용으로 그나마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신돈이 부패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다 실패입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성공한 케이스는 공민왕 때 신돈 등용 때 일부, 그 정도.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11번 갑니다. 다음 가상일기에 일어난 시대의 과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아는 단어가 하나 딱 나와서 두 줄에 국자감시, 고려 과거제도 얘기합니다. 과거시험, 과거시험에 대한 얘기. 국자감시. 자, 보게요. 국자감시 합격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부시 재수업에 응시해야 하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다. 크게 기대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처음 본 시험이 국자감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문 분야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골라보겠습니다. 1번 하급 실무지를 본 치제. 치제는 조선시대에 등장합니다. 하급 실무 관리를 뽑는 건 조선시대. 두 번째, 제술업과 명격을 작과 승가로 했다. 니은분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거니까. 디귿번, 지공과 합격자 사이 자주 문생 마찬가지. 이것도 다 디귿,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4번, 인재를 청구받아 대체적으로 시험 본 결과 혈령가가 실시됐다. 우리 알던 혈령가는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 조선시대는 되기나 조광조의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걸 혈령가라 하더라. 지방에 뛰어난 현자들을 갖다 추천을 받아서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를 혈령가라고 합니다.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옳은 것. 정장 등이 왕의 아래기를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대동강은 평양에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용이 잠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의 뜻에 따라 금을 제압하소서, 즉 여진족을 제압하소서. 요거 이제 묘청, 그 다음에 정상에 대한 풍수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풍수질에 따라서 개경을 서경으로 천조해야 됩니다. 즉 서경 천도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1번, 묘청이 서경에 난을 일으켰다. 네, 인종 때죠. 1135년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이렇게. 그 다음에 인종 때 이거 제압하죠. 김부식이 1145년에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선후관계 잡으세요. 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하고 삼국사의 선후관계. 여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에 해설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도 잡으셔야 돼요. 선후관계를 잡으셔야 돼요. 선후관계. 삼국사기가 먼저입니까? 묘청의 서경천노동이 먼저입니까? 선후관계를 꼭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1은 2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0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 우리 거란에 1차 있고 거란 2차 있고 거란 3차 있잖아요. 1차는 누구예요? 서희. 2차는요? 강조와 양규. 여기는 강감찬 장군 기주대첩에 대한 얘기. 거란 1차, 3차, 4차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소양강 처녀 이렇게. 노래 제목이 트로트 제목이에요. 이걸 살짝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소양강 처녀를 첫자만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살짝 해서 해저문 소양강에 박자가 안 맞다. 음정도 안 맞고 어떨 땐 잘 맞고 안 맞고 노래 실력이 없어서. 그죠? 제가 이현찬이 가끔씩 노래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소양강 처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소양강 처녀가 뭐예요? 이렇게. 진짜 옛날 김정구 아저씨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부르신 노래거든요. 가끔 이제 TV에 트로트가 원체 유행하니까 가끔 나오는 거 나오기도 해요. 소양강 처녀. 꼭 외우세요. 이렇게 소양강 처녀, 서희, 양규, 강감찬. 이렇게. 양규 꼭 알아두시죠. 요즘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되게. 흥하진. 흥하진에서 대승을 가두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의주지역입니다. 지도를 혹시 본다면 이 지역이야. 이 지역이 강동 육주지역입니다. 빼앗았잖아요. 우리가. 서희가 빼앗았잖아요.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의주입니다. 압록강 건너자마자 거기 의주에서 흥하진에서 거란을 개박살을 냈던 대표적인 장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흥하진.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러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종 때 윤관이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동북 구성 위치입니다. 오늘날의 함경북도 지역이죠. 윤관이 하려 했던 지역. 4번, 서희가 애교 단편 강동 육주 여기입니다. 여기가 강동 육주입니다. 오늘날 평안북도 지역입니다.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여 주장하였다. 4대 요구 주장했다. 여기 되겠죠?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인종 때 1126년 이자겸이 4대를 수용하였다. 그래서 묘청이 주장한 게 뭐예요? 칭제고는 중국 정거리죠. 이렇게. 이자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되게 고구려계였던 묘청 같은 사람들은 되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선후관계 잡으셔야 돼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셨죠? 똑같이 출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이게 사이드에 설명하는 부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 가죠. 문제 13번. 다음 사건에 대해 탐구활동하는 적절한 것. 격연이 불타고 왕이 피신하였습니다. 왕의 장인 애족으로 권세계가 하늘을 찌르던 이 사람은 난을 지켰습니다. 이건 뭐 이자겸이죠. 뻔하죠. 더 이상 안 읽어봐도 이자겸이 난을 이자겸이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절한 것. 1번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최후입니다. 강화도 천도한 거 이렇게 1632년 3차 친위 있기 전에 바로 옮긴 강감찬의 나성축조를 여기죠. 나성축조 거란 3차 공격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건의한 게 3가지가 있죠.
여기가 나성축조. 개성 예각에 성을 쌓았잖아요. 외곽성을, 외성을 쌓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천리, 장성, 그 다음에 간목, 양마법.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그러니까 거란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하나로 세트로 묶어야 된다고. 그래서 항쟁사 나올 때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항쟁사는 무조건 선후관계입니다. 송호, 금원명 이렇게 항쟁사가 나오면 기억이 잘 못할 수 있어요. 송호, 금원명 무조건 좌측 여부에다 막 쓰세요. 출제 문제지에다가. 요건 우리가 안 나올 거고 이것도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 핵심은 요 금원이거든. 이게 거란 1차, 2차, 3차 여진 별무반 나오고 몽골 1차부터 쭉 6차까지 내용만 딱 적으면 이 세 가지 파트만 정확하게 잡으면 항쟁사 선후관계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일단 뭐를 무조건 쓰세요. 송효 금원명 쓰시고 한족 대전 한족 우리 나올 필요가 없잖아. 항쟁사니까. 주로 요, 금, 원 11, 12, 13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대한 내용만 딱 적어놓고 문제 풀게 되면 그냥 한 10초 안쪽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항쟁사라도 일단 머릿속에 송효, 금, 원명이 머리에 떠오르면 됩니다. 3번 지문 만적이 개경에서 모의한 이유를 살펴본다. 신불해방운동인데 그 최충원 정권 때 일어난 일이면 최충원의 산호였습니다. 만적은요. 개경에서. 그 다음에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행한 인물이 조사한다. 이 자금이 사대를 수행했다는 얘기는 군신관계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군주가 아니라 우리는 신하관계가 됐다. 아쉽지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공민화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시기에 국정정세를 알아본다. 이건 전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친원파를 축청했던 얘기들이니까 14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가는 중수화문화사의 낭사와 의사대의 간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까지만 읽고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고려라는 나라의 대성제도다. 또는 성대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다 보시면 됩니다. 장관들이 나와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우리가 한번 판별해 보는 것들이죠. 네. 중서만의 낭사 의사대 간원이었 이걸 하게 되더라. 의외로 이게 처음에 잘 나오는데 의외로 또 많이 틀려요. 이게 고려고. 조서의 성대제도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여기는 양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좀 다르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어부하면 대상이 누구냐? 고려는 모든 관리가 대상이 됩니다. 오품 이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즉 청문 대상이 누구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물어본다면 옳지 않은 것, 관리 비리를 규찰하고 탄핵한다. 왕의 과실을 비판하여 시정을 건의한다. 왕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한다. 합회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해결을 담당한다. 이건 3, 4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끊임없이 했던 것들이죠. 언론 기능이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똑같은 단어 가지고도 뜻이 달라지더라는 것. 똑같은 대선 기능인데도 업무 부서가 좀 달라지더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3, 4는 홍문관이 포함되는데 여기 말하는 성대제도에는 홍문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사만 들어갑니다. 사헌부, 사관원만 들어갑니다. 구분하시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5번 갑니다. 다음 중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건 패스. 이건 패스. 이건 패스.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기출 사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가봅니다. 진성여왕 때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견훤이 무진주 군사를 일으켰다. 견훤의 첫 출발점 어디죠? 네, 금성의 지방관으로 가죠. 네. 금성 올날이 어디죠? 나주. 나주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무진주로 가죠. 여기가 이제 광주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완산주로 가죠. 오늘날에 전주. 여기에서 후백제가 건국이 되었다. 견훤에 대한 얘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 소종, 경복 원년, 견훤은 무진주를 습격, 점령했다는 얘기죠. 점령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였으나 감히 공공연히 왕이라고 못하였다. 마침내 후백제 왕이라 자칭하고 관부를 설치해 직책을 분담시키니 이때가 당나라 광하 3년이요 신라 효공왕 4년 900년이다. 위에 무진주를 습격한 시기는 진성여왕 적습니다. 무진주를 습격한 시기는 강주를 습격한 시기는 진성여왕 시기고, 그 다음에 완산주에 백제를 건국한 시기는 효공왕 때입니다. 효공왕 때는 900년입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진성여왕하고 효공왕 때. 2번 갑니다. 궁예는 901년에 송악은 원래 개성입니다. 개성의 지명입니다.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맞습니다. 3번 궁예는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전제정치를 도모하였다. 미륵신앙. 네. 궁예에 대한 얘기. 본인이 미륵불이라고 자칭하죠. 이게 보통 54학년 후쯤에나 등장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써먹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입는다. 관시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살상을 자행했던 인사가 궁예, 민심을 잃어가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본인이 미륵불이라는 말은 미래불이라는 뜻이에요. 미래불 또는 미래부처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부처 열반하고 난 다음에 54학년 중 등장하는데 본인이 자체했다는 거죠. 일종의 뭐죠? 사이비 냄새가 펄펄 납니다. 예. 그 다음에 관심법. 책에는 잘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내가 네 마음을 다 잊고 있어. 너 내일 나에게 무슨 역물을 깨하려고 하고 있지. 저놈을 당장에 오게 넣어라.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민심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4번 궁예는 연호를 무태 수덕만세. 무태 수덕만세. 이건 맞아요. 무태 수덕만세. 전계 천수정을 사용했다. 전계는 견훤이에요. 후백제의 연호가 견훤식의 전계입니다. 전계입니다. 잘못 들어가 있어 거기에. 천수는 하늘에 내렸다. 이건 왕건에 대한 얘기. 고려 건국자인 왕건에 대한 왕건에 썼던 연호입니다. 구분할 것. 우리가 이 전계라는 건 잘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죠? 알다시피 이게 국회에 좀 어려운 시험 문제 나오는 기출이에요. 국회직에 나오는. 견훤에 대한 연호, 전계. 뭐 몰랐다면 오늘 기회도 다시 잡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태조는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발해 세자 대광현을 왕족으로 대우하였다. 마지막 그 대인선 애왕이죠. 왕에게 호란성에서
상경 호란성에서 포위돼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고 그의 아들을 바로 내보냈던 대광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6번 견훤은 지배 세력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자 왕건에게 기부, 스스로 와서 복종하였습니다. 예, 기부한 게 935년입니다. 935년에 기부해 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아들에게 절에 유폐되게 됩니다. 금산사는 절에 유폐되면서 정치활동 못하게 만들죠. 이 결과 견훤이 도망쳐라 하면 어찌어찌 도망쳐서 왕건에 가서 기부하게 됐다. 7번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왕건의 나주 왕래는 903년에서 914년 사이 10여 년 동안 4차례나 되었다. 어느 날 진 위쪽 산 아래에 오색 서원이 있어 왕건이 가보니 샘가에 아름다운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왕건이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처녀는 바가지에 물을 떠 버들잎을 띄워서 공손히 바쳤다.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할까봐 천천히 마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처녀가 바로 나주 초삭세력인 나주 오씨 집안 오다련 딸이었다. 왕건은 처녀의 총명함과 미모에 끌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곧 장하우 오씨이다. 장하우 오씨이다. 우리 지금 나주 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장하우 왕후 같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하우 오씨입니다. 태조 왕건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장하우 오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혜종임금에 올라오게 됐죠. 혜종임금. 최성로의 심 28조에 5조 정책병을 쓸 때 혜종에 대한 비평이 혜종의 애갓집의 세력이 미미하여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5조 정적편에 나온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네. 차성로가 성종에 요구했다가 5조 정적편하고 심 28조 두 가지를 건의하는데 주로 이제 심 28조 너무 알려져가지고 시험에 거의 많이 출제되지 않는 반면에 요즘에 이제 5조 정적편을 낸다고 태해정광경 이렇게 할 때 태해정광경 할 때 5명의 왕의 평가를 갖다가 가끔씩 사료로 제시했을 때 애갓집 세력이 너무 미미하고 왕권이 약화됐다 그러면 이거 혜종이구나 눈치채고 잡으셔야 됩니다. 8번 갑니다. 태조는 지방호족을 견제하게 사신관과 기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신관 제도와 기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정확하게 맞죠? 기인제도는 인질제도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신관은 일종의 인사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최초의 사신관은 김부라고 하는 사람이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 경상도 지역의 인사를 책임있게 하게 됐다. 왜? 왕건은 경주를 잘 모르니까, 경상도 지역을 잘 모르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김부라는 사람, 경순왕은 경상도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니냐 말이지. 이 지역의 인사를 책임지게 했다. 대신에 무엇가 있나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걸 사신관 제도로 하더라. 됐죠? 그럼 어떻게? 왕이 직접 지방관을 임명해서 못했어. 아직 못했잖아. 사신관 제도 때문에. 언제 가야 이게 제도가 왕에게 인사권이 넘어갈까요? 즉 지방관을 임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인사권이 넘어가는 거죠. 처음으로 언제 등장합니까? 성종 때 지방에 뭘 파견합니까? 목사를 파견하잖아요. 세성로 심 28조 어떻게 지방관을 두소서 그러잖아요. 네, 그 지방관을 두면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파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간이 파견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존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기타 지역에 지방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뭐라 불러? 호장과 부호장으로 어떻게 됐어? 격화됐다. 이해 가셨나요? 그 호장, 부호장 밑에도 또 등급이 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격화됐다는 얘기는 뭐야? 향리로 격화됐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방간이 둘일 수는 없잖아. 한 사람이 되잖아. 대가리가 둘일 수는 없잖아. 한 사람이 되지. 이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상층향이. 요 밑에 단계를 뭐라 그러죠? 하층향이란다고. 그래서 훗날 우리 과거 시험이 실시될 때 상층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거 응시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 과거 응시가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불가하다고. 상층향리만 과거 응시 가능하다. 올해 금년 모두 끊임없이 냈다. 결국 올해도 나왔잖아요. 작년 올해 모든 선생님들 이거 나올 것이다 계속 냈잖아요. 선생님 마찬가지 끊임없이 냈잖아요. 근데 단독 문제가 지문 하나 덜렁. 지문도 어때요? 그죠? 9번. 태조는 북진전층을 추진하여 서경을 경략하고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서경에서가 아니라 청천강에서 영만까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0번. 태조는 건국이의 시정이라는 거란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틀렸죠. 만부기 사건이 하나 있죠. 낙타를 갖다가 거란이 우리에게 고려에게 우호적인 사인을 보낸 게 낙타를 보냈죠. 50여 표를 보냈는데 보낸 그 관리들은 섬으로 유배보내고 낙타는 아사 굶겨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11번. 조선의 설에 따라 건립한 사원 이해는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지 말도록 하였다. 네. 풍수지를 적용받는 거죠. 이런 사찰들 보통 뭐라고 그러죠? 네. 비보 사찰, 풍수지리 적용을 받은 사찰만이 유일하게 고을에서 건축이 되게 만들었다. 페이지 넘깁시다. 13번 갑니다. 아, 12번 안 했군요. 쏘리. 앞으로 다시. 뒤에 지문이 좀 이상해서 봤어. 자, 12번. 거란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였다.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라. 이건 왕건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연등의 팔관 행사를 축소할 걸 당부했다. 왕건이 축소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가감치 말라 하겠죠. 왕건은 가감치 말라. 저하고는 빼지 말라는 얘기죠. 더할 것 같자 뺄 것 같자. 14번. 서북인 평안도의 등용을 경계하라. 왕건의 어떤 유언장에 이런 게 나왔냐 물어보는 거죠. 서북인이 아니고요. 차령산맥, 이남, 즉 공주강 이해의 산영지세가 모두 번주를 배역의 인신도 또한 그러하니 차령산맥에 몇 줄 보면 되겠죠. 네. 차령산맥, 오늘날의 공주 이남 지역을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훈요 10조예요. 틀린 질문이 되겠죠. 15번. 강종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 기반을 확대했다. 노비가 풀린데 어떻게 기반 재정이 확정됩니까? 예, 양민의 숫자가 증가되면 그 양민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세수입이 증가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6번. 강종은 황제라 칭하였고 개경을 항도, 서경을 서도로 가했습니다. 밑에 적어. 개경을 항도, 서경을 서도, 서쪽의 수도다. 서경을 서도로 하였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독자적인 연호? 강풍, 준덕, 네, 이런 연호를 사용하더라. 준풍, 쏘리. 아이씨, 광덕이지. 정신이 없어. 광덕, 준풍의 연호를 사용하더라.
17번 예상 문제 봅시다. 강종 14년 기법사를 창건하였다. 균열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균열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맞죠? 승려 해거를 국사로 삼고 탐문을 왕사로 삼았다. 우리 강종 때 스님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균열 스님, 하엄정 승려입니다. 교정이죠, 그러니까. 교정 승려. 그 다음에 사료에 방금 나와 있던 해거와 탐문. 해거와 탐문 스님. 해거를 국사로, 탐문을 왕사로 삼았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추가하자면 우통과 재관도 추가할 수 있겠죠? 중국 5월에 16대 교조가 되었다. 천태사교의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죠. 이 5사람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종 시기의 대표적인 인사, 균열, 해거, 탐문, 우통, 재관. 우리 좀 난이도 높여볼까? 우리 불교 특강할 때도 했던 부분인데요. 남학파와 북학파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관해대사, 희랑대사. 이 사람들은 견훤을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이 사람들은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남학파와 북학파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깼던 인사가 균열이다. 이게 나오면 불교사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봉착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쉬운 것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도 내가 잡아주셔야만이 균등하게 내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만 다 맞으면 60점 나왔어요. 좀 어려운 것도 했더니 80점 나왔어요. 최고 난이도가 잡았더니 95, 100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한국사에 95, 100점이 안 나오면 그 시험은 거의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 영어 100점 맞기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수험들이 8, 90번대 영어 약한데. 영어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영어는 최소 내가 맞을 수 있는 만큼 많고 나머지 과목에 내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사 과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네. 관해대사, 희랑대사 안 보이나요? 쓰시는 분들? 선생님 좀 정자로 쓸걸. 관해, 희랑. 네. 관해는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해인사 사람들이에요. 합천 해인사 승려들이 그 당시 최고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승려들이 두 개로 나뉘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남쪽에 견훤을 지지하다, 북쪽에 궁예를 지지한다. 불교계가 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야, 이 시기에. 그러니까 스님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 대선판이 벌어졌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그럼 어떤 세력을 우리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노력을 할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죠? 네, 무슨 단체가, 무슨 협회가 우리를 막 지지한다, 후원한다, 막 단체 막 성명 발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거든, 앞으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네, 남학파와 북학파를 서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큰 역할을 하게 됐던 누가 균열가. 그래서 균열은 강종이 똘마니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균열가 강종식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스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엄종 중심의 법상정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 균열 승려입니다. 즉 왕실 중심의 귀족을 흡입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다. 누가? 균열가. 하엄종이잖아. 법상정은 누구의 귀족들의 정파를 통해 법상정이란다. 법상적인 정파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던 인사가 균열 스님이다. (18번) 가겠습니다. 태조는 후한덕과 넓은 도량으로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전략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궁궐이라는 의복에 도를 넘지 않았다. 이 5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5조 정책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승로의 5조 정책편의 태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19번 해종은 즉위 초에는 평판이 좋았는데 점차 사람을 의심함에 지나쳐 임금된 채통을 이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5조 정책편에 들어가 있어요. 써놓으세요. 5조 정책편 해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추가하는 게 이거야. 애가집의 힘이 세력이 미약하여 왕권이 약화되었다. 두 가지 합쳐지면 정확하게 요약 정리될 수 있는 해종에 대한 얘기. 즉 나주 오시 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번 정종은 왕규를 처단함으로써 왕실을 보존하였고 서경촌도를 강행함으로써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그 정종이 왕규를 처단하겠지만 시대상을 봤지만 정종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사촌 작은아버지였던 왕식념이 들어오죠. 왕식념은 왕건의 사촌 동생입니다. 왕식념을 제거하게 됩니다. 왕식념이 왕규를 제거하게 됩니다. 왕규를 제거. 왕식념이 서경파입니다. 서경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사거든요. 왕건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사촌 동생을 서경에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개경에 문제가 발생하자 왕을 도와서 왕식념이 왕규를 제거하게 됐다. 그래서 해종이 어떻게 왕식념에 살던 곳에 서경을 천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했죠. 21번 광종은 대상, 준홍, 자승, 왕동 등을 모욕죄로 축청하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이게 고려 초기 8명의 왕이거든요. 태정관, 경성, 목현할 때. 이때 태조 왕건의 건국 세력들 있죠. 건국 세력을 거의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경종 시기에 이때 제거된 사람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경종에게 얘기한 게 복수법이 만들어져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게 내가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법을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하게 돼요. 복수법이 이게. 그리고 나중에 허용됐다. 이게 너무 부조리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처음 나라가 만들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들이죠. 우리 예전 서양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방법이었지만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 복수가 복수를 나는데 이때 처음으로 복수법이라는 경종도 처음 등장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담삼아 지나가다가 내가 교통 운전하다 잘못해서 내 실수로 부주의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복수법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였어요. 내가 그래서 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합리성, 정당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지. 이게 악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22번 고려 성종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지방 중소족을 향리로 편입하게 되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요겁니다. 지워버렸군요. 향리에 대한 얘기.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하부 조직은 하층 향리로 호장, 부호장은 상층 향리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상층 향리에게는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23번 성종은 중국과의 자유로운 사무역을 적극 장려하였다. 아니란 걸 최승로 28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조께서 지금은 사신뿐만 아니라 무역으로 인하여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터는 사신 편의 무역을 겸하게 하되 그 밖에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소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24번 성종은 의창, 상평창을 설치하고 노비 한천벌을 정했다. 의창은 뭘 학대 개편한 거예요? 태조가 만들었던 흑창을
학대 개편한 겁니다. 흑창을 학대 개편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의창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성종은 거란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거란 1차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을에 곡식 창고 또는 군량비가 텅텅 비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향후에 전쟁이 또 발생한다면 이 군량비 문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대두될 거거든요. 그래서 곡식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흑창을 의창으로 학대 개편했다. 25번 성종은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국자감을 정비했다는 얘기를 뭐죠? 건립했다. 즉 성종이 처음으로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정비라는 말은 건립되었다. 26. 국가정책 심의 결정기구로 중서문화성을 두었고 자르시고요.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중서문화성을 두었고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27번 도병마사는 양계의 축성 및 군사훈련 등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자, 저기 강의실에 보시면 하나 더 적었으면 돼서 저기 송설제로 적어놨는데 저기다가 도병마사라고 하나 적어보고 싶어요. 도병마사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위 관료들이 되는 거예요. 도병마사라는 것은 관직명이 아니라 여기에 어느 한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도병마사는 양계 축성, 양계라는 것은 동계와 북계를 얘기합니다. 군사 주둔지를 갖다가 양계라고 하는데 동계와 북계를 두 개를 합쳐서 양계라고 합니다. 지도를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동계가 되고 여기가 북계가 되겠죠. 우리 최전방 군사기지겠죠. 여기 누가 파견되나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우리 병마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도병마사의 보고와 그 다음에 반대로 지휘를 받아야 된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관청들입니다. 전부 다. 28번 어사대는 중서문화상의 낭서와 함께 대간이라 불렀다. 네, 어사대의 간원과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대간이라 불렀다. 일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29번 고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고려 3사는 출납, 회계, 조선의 3사가 언론 기능, 사원부, 사관, 홍무관이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치사가 아니라 행정 파트예요. 의외로. 행정과 조직 파트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하더라. 30번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해의 단판으로 동쪽의 구성이 아니라 강동 6지를 획득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종 때 윤관이 여진을 정보라고 난 다음에 구성을 축조한 거니까 숫자 장난 가지고 말장에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서희에 거란이 실침입 때 강동 6지를 획득하게 됐다. 오늘날 평안북도 지역을 획득하게 되었다. 31번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시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네, 현종이 입조하겠다. 내가 한국식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물러는 났습니다만 현종이 그걸 지키지 않죠. 네, 지키지 않습니다. 강조의 정변, 거란 2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외웠죠? 아까 내가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약간 노래를 부르지 못했는데 네, 소양강 처녀 이걸 숫자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서희, 양규, 그 다음에 강조, 그 다음에 강감찬 이런 식으로 거란 1차, 2차, 3차 소양강 처녀 성종, 현종, 현종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성종, 현종, 현종 이렇게 우리 항쟁사입니다.
32번 가겠습니다. 숙종 시기에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이 건의한 변무반을 설치하였다. 자, 숙종 시기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진 정벌을 해서 윤관이 건의한 변무반을 설치했다. 실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폐했기 때문에. 여진의 1차 공격을 해서 폐했기 때문에 만든 계기가 원인이 거기에 돼 있었고 여진 정벌 윤관이 건의한 변무반을 설치하게 됐다. 33번 이자겸은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여 금국 정벌을 주장했다. 이자겸은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였고요. 찾아가서 받아들였고 이걸 주장하신 분 묘청입니다. 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금국 정벌을 주장했다.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4. 이자겸은 아들을 출가시켜 아들의 이름이 의장입니다. 의장입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사료를 보면 현하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었다. 볼게요. 이자겸은 스스로 지군국사로 자칭하였으며 스스로 국공이 되어 항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자기 생일을 인수절이라 부르며 전국에서 온 축하문을 전이라고 불렀다. 이자겸은 아들인 의장을 현하사 주지를 시키는 등 당시 경제 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사원 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사료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또 선생님 모의고사도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사료 내용이기도 하다. 35번 이자겸은 문벌귀족들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지덕세왕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지덕세왕설은 개경의 지덕은 이미 쇠했다. 그러니 서경의 지덕에 왕기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경은 이미 끝났고 서경의 왕기, 왕의 기운이 있었으니 이쪽으로 옮깁시다. 지덕세왕설이라고 합니다. 묘청의 주장입니다. 이자겸 관련된 부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36번 묘청은 칭제 근원과 연하라 정벌을 주장했다. 연하라가 아니라 금국, 금나라를 주장하죠. 됐죠? 그 다음에 묘청은 국호를 대이, 연호를 천계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맞죠? 김부식은 조이총 등 서경 세력과 함께 개경의 관리들과 반대하였다. 조이총은 밑에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정중부의 무신정권 시기에 무신정권 반대했던 대표적인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조이총. 그 다음에 39번 조선 상고사의 저자는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일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구죠? 신초입니다. 신초에 대한 얘기. 40번 무신들은 차별에 따른 불만으로 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대표 사람이 누구죠? 정중부, 이방, 이고죠. 정중부, 이방, 이고. 이 사람 왕을 폐위시켜버렸죠. 기절왕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41번 최우는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도방의 밑줄 그으시고 경대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무신정권 정중부 경대성
최충원, 최우 이렇게 나오죠. 중방 정치를 하죠. 중방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군사 합의체 기구입니다.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군사 합의체 기구이다. 중방, 도방, 신변보호. 마찬가지 중방 정치. 최충원, 도방 정치인데 군사를 3,000명으로 늘려서 6개의 포함, 6개 조로 나눠서 되게 6교대, 요즘 보통 우리 경찰, 소방은 3교대인데 6교대를 통해서 6번의 교단을 통해서 도방을 책임지게끔 만들었다. 자기 집을 보호하고. 최후 정권 시기, 최충원 시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정도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정도감. 모든 업무를 교정도감에서 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 정방과 서방에 등장하죠. 자기 집에 인사기구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이제 문신들을 즉위하기 시작했죠. 문신들의 수기기관으로 서방, 즉 문신을 등용하기 시작하더라. 혼자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쓸 수가 없더라. 최소한도 이 아저씨들이 펼쳤던 정책 정도 우리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중방정치, 물론 여기도 중방정치 하죠. 당연히. 신변보호에서 도방을 만들었던 건 여기더라. 도방은 여기 좀 더 업그레이드, 강화시켰죠, 이렇게. 인원이 막 증가됐다네. 3,000명까지 자기 집을 에워싸기 시작하더라. 정정부, 경제성, 이문, 최충원, 최우. 자, 42번 가겠습니다. 자, 천민 출신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여기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의정 복위 운동이 벌어지죠.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명정 때 이의민이 의정을 가서 경주에 가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부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과하기 시작했다. (43번) 최충원은 명종에게 폐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개혁 봉사 10조를 건의하게 됐다. 사설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봉사 10조. 이건 별도로 우리 기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10가지가 요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봉사란 말은 이제 시무란 뜻입니다. 봉사 말은 시무, 개혁책 10가지를 건의했다. 다 좋아요. 10가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오늘날의 21세기 정부에서 해야 할 것들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실천을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권력을 잡기 전에 개혁책, 시무책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4. 최우는 무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뭐죠? 인사행정이니까 정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이 아니라 여기는 서방을 바꿔야 되겠죠.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방과 서방을 서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정방의 기능과 서방의 기능들. 그래서 최충원 때 썼던 인물가 누구예요? 이규보잖아요. 자기 아버지 썼던 인물을 여기 이규보를 여기 쓴다고. 이규보, 진하 이러한 인사들이 뭐예요? 전부 다 서방에 등용됐던 인물들이다. 이건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죠. 진하가 쓴 시가 있거든.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 상황을 오른 거 답은 이규보를 고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그만 응용 능력이 있으면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아의 친구가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니까 또 역사적 사건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 선생님 친구가 누군가 골라내는 건 어렵죠. 골라내는 것은 어렵죠. 역사적 인물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달달달 단답식으로 외워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요즘 공무원 시험은 되게 포괄적으로 내가 많이 깊은 내용까지 다 많이 알아야만이 풀 수 있어요. 선생님들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던져줘도 어디서 갖다가 썼군, 사료 이용했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또는 문제를 풀 때 다루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막 당황스러운 거야. 여러분 특징이 그거야. 그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뭘까? 꾸준함입니다. 공부를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기본서를 10번, 20번 읽은 거 되게 중요한데 기본서만 열심히 읽어서 득점이 안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본서라는 게 한계가 있죠.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기본서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 안 났을 때 꼭 같아 사람인지라 뭘 쓰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안 난다고. 문제를 풀다 아니면 기본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빠졌네 막 이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편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말 그대로 선생님이 먼저 공부한 사람이 차이일 뿐이지 아무 차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하고. 여러분 전공한 걸 나한테 물어볼 때 나도 다 못해. 어떻게 대답해 내가. 여러분 전공한 거 물어보면 어떻게 알고. 갑자기 뭐 기계 물어본다든가 영어 물어본다든가 나도 모르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네.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약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저하고 배운다 생각하시고 대신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 패턴에 맞게끔 공부 좀 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가서 이따만 책 읽지 마시고 도서관 가고 지금 그런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서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사료집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또 문제 푸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교양서적 읽지 마.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네. 그 다음에 45번 가보겠습니다. 조이총은 의정보기를 내세우며 직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했습니다. 조이총 의정의 보기를 내세우면 의정보기 운동은 뒤로 가야 됩니다. 네. 정중부 권한에 대해서 이건 반무신난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조이총 이 사람은 서북면 병마사죠. 조이총 의정보기를 내세웠다. 서경유수죠. 서경유수 조이총에다 되겠죠. 의정보기를 왜 잘못된? 네. 이 사람은 김보당이고 교정승려 그 다음에 김보당 그 다음에 조이총은 의정보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 정말 보기 싫어 정정부 같은 사람들 반무신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정부 너희 군인들 싫어 반무신난. 서경유수 조이총 동부명 병마사 김보당 교정승려 난. 46번 망이망소의 난을 남쪽에 이르는 적들이라 해서 남적이라 하고 아주 충남 아산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자, 답변 보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서경유수 조이총 난 등 서북계 지방의 밀란을 서적, 즉 서북쪽이니까 서적이라 하고 남부지방의 밀란을 남적이라 하는데 망이망소의 난은 남적의 대표적인 예이다. 구분하시면 돼요. 서적, 남적. 조이총, 서북계를 서적, 그 다음에 망이망소의 남적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급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7급 내용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하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47번. 산발적이던 밀라는 김삼이 효심의 난을 봉기를 계기로 연대되었습니다. 볼까요? 명종 23년 남적이 봉기하였다. 망이망소입니다. 그중 심한 것은 운문, 경상북도 청도와 청도의 소고를 튼 김삼이와 초전, 밀양에 운구한 효심인데 이들은 유랑하는 무리를 불러 모아 각 고를 노략질하였다. 그 초전은 우리 교재는 울산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밀양과 성주, 밀양, 성주, 그 다음에 울주, 오늘 아침 울산이죠. 울산광역시죠. 학자별로 각각 달라요. 학자별로 해석이 각각 달라서 울주라고 하고 싶고 울산을 하고 싶었지만 일부러 밀양을 한번 넣었어요. 사료를 좀 설명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도시는 울산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야, 이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까봐 해석이, 오늘날 그 지역 해석이 약간씩 학자별로 다르더라. 경상남도 밀양이라 할 수도 있고 경상북도 성주라 할 수도 있고 울산 광역시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러 적어놓은 거니까 선생님 실수한 거 아니니까 잘 적어놓기 바랍니다. (48번) 만적은 개경에서 노비들을 모아 노비 해방을 주장하였다. 최충원의 산호입니다.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만 심플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밑에 사료는 우리가 국어 기출에 되게 많이 떴던 지문이니까 한번 잡으셔도 됩니다. 49번 세조 구제, 원의 세조, 쿠빌라이 칸과 고려 원종 사이에 맺은 약속, 고려의 의관과 풍속을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 고려 국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불계 토풍 정책은 몽골이 멸망을 지켰다. 불계 토풍이 몇 줄 읽었습니다. 불계 토풍 또는 세조 구제 같은 말입니다. 세조 구제, 불계 토풍.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진 묘호를 갖다가 세조라고 붙였어요. 중국식 묘호를 붙였어요. 원나라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원종이, 고려 원종이 약속을 했다.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당신이 황제가 됐고 내가 왕이 되는데 양국 간에 하는 약속을 한번 합시다. 우리가 군신관계에 맺지만은 우리의 풍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터치하지 좀 말아달라. 불계 바꾸지 말라. 토풍, 우리의 풍습을, 토속적인 풍습을 그대로 좀 다 놔달라. 이거예요. 이걸 세조와 약속했다 원종이 이걸 세조 구제다. 이걸 불계 토풍이라 하더라. 네. 제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불계 토풍, 세조 구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세조 구제의 내용 봅니다. 1번.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사실은 오직 원조종이 보낸 것 외에 모두 금지한다. 개경을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고려조선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압록강의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다섯 번째, 전에 보낸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한다. 6번, 몽골의 자원에 머무른 사람을 조사에 다시 돌려보낸다. 어때요? 원종은 이렇게 세조 쿠빌라이가 이렇게 힘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한테 질렸죠, 원종은? 이 아저씨한테 질린 거야. 이보다 더 힘 강력한 애가 필요한 거야. 그 얘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왕이 또는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최소한 더 할애받으려고 했던 노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 간섭계 결국은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이 되고 말았죠. 왜? 그 세력 자체들이, 그죠? 건모세족들이 원의 딸랑이 세력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원종의 취지하고는 달라지게 변모가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50번.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왕족인 왕온, 훗날 승하후가 되죠. 승하온이라고 하죠. 왕온을 추대하여 항몽전쟁을 수립하였다.
누가? 삼별초에 누가요? 삼별초에 건너가지 않고 한간 사람. 배중선이 왕원을 왕으로 추대하죠. 이렇게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1번 삼별초는 김통정의 지휘로 제주도로 들어가 마지막까지 몽골에 항해하였다. 네. 배중선 다음에 이제 김통정이죠. 배중선이 진도에서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통정이 그 자리를 물려받고 여몽연합군이 내려오죠. 여몽연합군 진도에 내려와서 김통정은 다시 제주도로 이렇게 항파두리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제 전사는 삼별초 항쟁 기간도 알아야 됩니다. 1270년에서 1273년까지 삼별초 항쟁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51번까지 시작하겠습니다.